자,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고민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종목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KC텍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4만 원인데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자 요즘 반도체 소부장 분위기가 삼성전자 덕분에 좀 살아나는 분위기긴 한데, 자 KC텍은 어떻게 볼지 또 궁금합니다. 우리 나윤호 파트너님, KC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KC텍 같은 경우는 이런 CMP 장비 그리고 슬러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 CMP 장비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유리기판이라는 거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얇게 펴는 그런 장비라고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슬러리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하지만 이런 장비 쪽에서 좀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런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금 7만 원을 거뜬히 넘겨주면서 이 테슬라향 이 수주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KC텍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 이 종목들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KC텍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요소가 걸리는 게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약간 이 적자폭이 좀 영업 실적이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저는 한 3만 4, 5천 원 정도, 1차적으로 한 3만 5천 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고, 여전히 지금 반도체 이제 소부장 쪽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다음 이상은 이 전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4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지난해만 해도 5, 6만 원대 놀던 회사였는데 최근 주가는 지금 이제 3만 원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삼성전자 덕분에 반도체 소부장 쪽 수급이 살짝 좀 살아나는 분위기니까 조금 기대하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함께 드릴게요. 좋습니다. 1차 목표가 3만 4천 원, 3만 5천 원 정도 짚어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다름이 어떤 아니고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24년 1월 12일쯤 해갖고 LG화학을요. 네. 그 46만 3,500원에 샀는데요. 네. 그것을 너무 비싼 것 같다고 계속 내려가고 이날 때까지 한 1년 6개월이 내려가갖고 네. 계속 물을 탔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단가가 28만 원이 됐어요. 근데 한 30%가 돼요. 근데 언제쯤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물타기를 좀 하셔서 비중은 30%가 됐지만 평가가는 예. 많이 낮춰놓으신 상태고 예. 올해 조금 들고 계셨던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갈지 목표가 아니면 대응 전략 예. 조금 세워봐드리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물타기에 일단 성공을 하신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그 전에 물을 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다행히도 작년에 사서 물을 타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최근에 LG화학 분위기 좋거든요. 네. 한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이미 수익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너무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또 좋은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 과정들인데, 지금 처음에 가격대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잡으셨지만 결국에는 물을 탔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미운정 고운정으로 포장되면서 이제 수익권으로 넘어온 과정들이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왜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20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가 쉬지 않고 50% 올랐으니까 쉬는 구간은 반드시 옵니다. 대신에 저는 이걸 한번 여쭈고 싶은 게, 과연 25만 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가 23만 원대는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되는 자리일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는 정말 잘하셨고 오히려 딴 종목 보지 마시고 지금 물타기까지 하셨으니까 이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인생 종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적어도 40만 이상까지는
한번 보유를 하시면서 끝까지 복수를 한번 완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자, 일단은 여기서 너무 빨리 빠져나오지 마시고 버틴 김에 좀만 더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일단 핵심 투자 포인트 우리 미래 가이드 통해서 잠깐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적으로요. LG화학은 오른쪽에 하면은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이고 요 왼쪽은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왼쪽을 보면 그 2021년도 이후로 100만 원 하던 게 지금 30만 원 밑으로 빠진 거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는 이번 달 첫 양봉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시장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재무 차트를 잠깐 보면 여기 지금 녹색 선이 영업이익인데요. 최근에 주가 폭락했던 이유가 2021년을 상투로 해서 영업이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주가도 좀 같이 급락을 했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올해, 내년, 내후년도가 지난해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 좀 더 낮고 내후년에는 예전 실적 영업이익까지 좀 들어오는 분위기거든요. 추정치 기준으로. 요러면 일단 이상로 파트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장기간 쉬었는데 요거 때문에 조금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분위기니까 제가 생각해도 버틴 김에 저도 버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물타기 하신 게 다행히 잘 맞아서 일단은 한 목표가 40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길게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CJ. CJ요. 네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7만 천 원요. 17만 1,000원이요. 예, 10% 그러면 정도 됩니다.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차고는 네. 계속 내렸습니다. 어쨌든 조금 길게 보고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좋다 그래서 샀는데 길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길게는. 어쨌든 최근에 조금 매수도 하셨고 최근에 또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예. 저희가 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뭐 손절을 해야 예. 될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한번 자세하게 여쭤봐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네. 몇 달은 보고 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수익만 난다면 한두 달에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공교롭게도 사자마자 물려버리셨는데 아무튼 최근에 지주사들 주가가 막 좋다가 요즘 삼성전자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이 소외주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요즘 지주사들 좀 빠졌거든요. 네. 이걸 좀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올라온다면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자, 이 부분은 우리 나연우 파트너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면 좋을까요? 예, 먼저 CJ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이런 CJ 말 그대로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젝트,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의 수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유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탄탄한 이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우리 MC님께서 잘 말씀 주셨던 대로 한번 결국엔 지금 순환 종목 장세를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네. 이런 과열권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최근 보시게 되면 이 과열권을 시켜주는 지금 숨고르기가 이격 조정이 벌어지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한 14%가량 빠지면서 이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봉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 쌍바닥을 다져주면서 어느 정도 좀 이 강한 양봉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좀 여기서 이제 반등,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J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단기간점보다는 이 좀 장기 우량형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봉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30만 원 했던 종목인데 이게 확실하게 지금 터닝이 확실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막 급한 게 아니시라면 저는 이런 종목들은 1차적으로 이런 밸류업 프로젝트의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17만 7천 원 전고점까지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게 돌파할 경우에는 저는 좀 연봉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추가적으로 그 이상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CJ 참 최근 흐름 좋았는데
한 2주 정도 최근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CJ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목표 주가만 잠깐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저희 미래가이드 지금 들어오시면 각 종목별로 증거사 목표 주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CJ는 이제 목표가를 18만 원 정도 지금 제시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15만 3천 원인데 평균적으로 한 18만 1,500원, 좀 세게 주는 데는 2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하니까 뭐 지금 위치 좀 아쉽긴 하지만 좀 기다렸다가 대신에 이제 목표가가 18만 원이면 대충 또 17만 원 넘어가면 먹을 게 작다 보니까 네. 거기서 좀 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격이 딱 그 부근이어서 조금 아쉬우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전고점 트레이도 가능해 보인다. 목표 주가도 18만 원이다 짚어주셨으니까 지금 당장은 팔지 마시고 좀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J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팅님의 종목인데요. 더즌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6,300원입니다.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더즌 지금 실시간 막 들어온 종목이라서 지금 나인호 파트너께서 바로 지금 이상로 파트너께서 바로 막 찾아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더즌은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에 스테이블 코인을 할 때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는 게 좀 부각되면서 올라왔는데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이 더즌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들이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은 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일봉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여기 요 선에서 보면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좀 달립니다. 그러니까 요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이익 실현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 이익 실현이 하필이면 이제 고점 영역권에서 이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추세는 조금 잡아가고는 있지만 위에 상방에 대한 저항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돌파에 대한 부분 자체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률이 저는 조금 낮다고 봅니다. 이미 새로운 신규적인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6,200원대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 이익 실현을 하시고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뭐 빠진다면 하단에 대한 이제 5,200원 선,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선인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조금 더 강한 하락폭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매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5,200원, 그 1차적 목표가 6,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 모두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더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뭐 원화 기반이든 달러 기반이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결제 시장 자체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올해 영업이익이 한 140억 나올 회사인데요. 지금 시총이 4천억이면 약간 기대치를 좀 반영한 수준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아서 얼추 한번 이렇게 제로 막 노출되고 할 때 한번 차익 실현 기회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짚어주신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빠져나올 가격대가 6,200원이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테크윙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2,500원입니다.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자 테크윙 역시 뭐 우리 IT 소부장입니다. 역시 일단 요즘 분위기 이번 주부터 지금 맞아요. 반도체 소부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라서 그 중심에 설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자 나연우 파트너님 테크윙 어떻습니까? 네, 저는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런 HBM 테스트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소부장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 뭐 FST라든지 YC 뭐 이런 기업들이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테크인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이런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지금 최근에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봤을 때 다시 한번 여기 좀 매크로하게 본다면 여기 쌍바닥을 지금 어느 정도 다져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이 과매도 구간에서 서서히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고 윗방향으로 추세 전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테크인 보유하시면 32,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충분히 이 매수가 정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음봉 5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양봉을 만들어주고 터닝 포인트, 주봉에서도 쌍바닥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봉상, 주봉상 과매도 구간에서 좀 터낼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지금 구간에서 홀딩하시는 전략.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저는 한 35,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고 그 이상으로 보신다면 한 4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 함께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테크잉이 사실 지난해 연초만 해도 주가가 10,000원도 안 하던 주가였는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7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도 안 하는 게 7만 원까지 급등하더니만 좀 가열 아닌가라는 시장 얘기가 많았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지금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 딱 지금 반토막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더 신기한 게 아직 업계에서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세게 주거든요. 근데 주가는 기관들도 손절치고 조금 시간이 어쨌든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물려버린 매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물량 다 빠져나올 때까지는 좀 답답한 흐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우리 나연호 파트너가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코스코 DX예요. 포스코 DX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9,200원이요. 29,200원이요. 예.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예,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고. 이거 저기 전에 한번 전화 들어가가지고 네. 좀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제 차 이걸 들어갔는데 물리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예. 이번에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조금 세우면 좋을지 뭐 매도 타이밍 저희가 잡아봐 드릴게요. 예. 네. 자, 이 포스코 DX도 거의 뭐 7, 8만 원 갔던 주가였는데 지금은 2만 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거 참 버리기엔 너무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이 포스코 DX가 과거에는 보면 포스코 ICT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기업이거든요. 그 정보통신 기술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 포스코 DX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어떤 채용 공고가 떠 있었냐면 이제 그 포스코 그룹의 AI 그 담당자 모집 이런 공고들이 많이 떠 있던 회사가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포스코 그룹이 현재 상당히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많이 도입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전처럼 이제 고로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철에 대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공정들이 진행이 됐을 때도 대부분 다 요즘은 빅데이터를 쌓아서 그걸로 인해서 효율을 좀 더 제고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듯이 그만큼 이 포스코 DX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하락 자체는 이미 주가가 한 번씩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보고 있는 화면이 일봉상에서에 대한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주가가 이제 6,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79,600원이 올랐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히 10배거 1000% 이상 올라간 종목이랍니다. 그러면 사실 이 1000% 올랐다는 것은 이 주식에 한번 일생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시세는 다시 나타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25,000원까지 내려왔는데
25,000원까지 내려온 것이 2024년도 11월 달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는, 최소 이런 거는 횡보가 한 1년 이상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수급이 들어갑니다. 6,000원, 7,000원대 샀던 세력들이 절대 이 25,000원, 3만 원대에서 매수하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좀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엠텍까지 다들 요즘 좋은 모습 보이는데 유일하게 최근에도 지지부진한 게 바로 이 포스코 DX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런 것들이 시세가 다 분출됐기 때문에 지금은 새롭게 먹거리가 잘 없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이니까 저는 단기 반등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반등 자체는 3만 원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서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DX도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냈거든요. 영업이익도 한 1,000억 정도 냈었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왜 못 가냐 하면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이 3조 9천억, 한 4조 가까이 됩니다. 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봐도 PER이 40배가 가까이 되죠. 네. 그러니까 PER 40배란 얘기는 주가 많이 빠졌는데도 40배란 얘기는 아직도 이걸 싸다라고 보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네.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이제 포스코 그룹들 막 급등을 하면서 포스코 DX도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하고 이제 주가 급등했는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는데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아직도 PER이 한 40배는 되다 보니까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싸진 않네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좀 올라오는 거 이용해서 좀 더 정리 타이밍도 한번 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네. 일단은 횡보하고 있는데 그게 또 길어질 것 같다. 그렇지만 또 업황은 긍정적이라고 하셨으니까 단기 목표가 3만 원 짚어주신 거 활용하셔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해 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다날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9,050원이고요. 8% 보유하고 계시네요. 지금 3주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드려야 될까요? 네, 자 다날도 지금 뭐 아주 시세가 최근에 화려합니다. 이것도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네. 결제 관련주니까요. 자, 이거 지금 제로 노출했다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더 간다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다날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미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돼서 굉장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런 이 매매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다날 같은 경우도 이런 차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본다면 계속해서 지금 상승 다음 이 구간에서 눌린 구간에서 이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재료가 노출이 되고 주가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비중도 이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한 9,200원 정도, 9,100원에서 150원에서 9,200원 정도 이렇게 짧게 목표가 잡으시고 그걸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좀 다음 이 지지선 여기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오면 한번 시세 차익 물량이 크게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9,2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날도 지금 오늘자 시가총액이 5,800억입니다. 2년 연속 적자내다가 지난해 겨우 흑자 전환을 한 상태라서 지금 시총이 거의 한 6천억 가까우면 이걸 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최근에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 때문에 결제 관련주들 올라오면서 같이 좀 올라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더 가자니 이제 조금 밸류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충 뭐 9,000원대 위에서 한번 차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목표가는 9,200원 정도 잡아주셨으니까 그거 보시고 조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일단 누워님의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에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10만 3천 원인데요. 손절도 못하고 답답하다고 하시네요. 비중도 한 30%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반도체가 조금 많이 들어오네요, 소부장 쪽이. 네, 자, 아무래도 이번 주 반도체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 한미 반도체는 우리 뭐 반도체 소부장의 그 대장주라고 봐야 되는데 워낙 한번 이것도 화려하게 시세를 내서 그런지 최근에 좀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삼성전자 저렇게 오르는데
이 안 오르는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SK하이닉스와 함께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최근에 보면 2024년도부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것이 이제 경쟁자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하나정밀기가 생기면서 한미 반도체는 이제 주가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사실 이제 기업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나 또는 기업을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슈퍼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지만 실제 이제 수급이나 주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죠. 을은 을일 뿐이다. 뭐 그런 것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거는 낙폭과대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보면 이제 여기에 선이 나와 있던 것이 단기 바닥에 대한 신호들인데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이런 반등들을 좀 보이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한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기준이 되어 있는 가격대는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가격대가 한 75,0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5,0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추세에 대한 이탈을 뜻하는 부분이니까 그 75,000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바닥을 조금 더 다져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구간을 좀 감안하시면서 손절가 7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전 세계적인 어떤 AI 열풍 때문에 우리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쨌든 엔비디아의 GPU 칩을 많이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우리 HBM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장비, 이게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전 세계 넘버원이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제 기대치를 반영해서 떴다 보니 이제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미래 가이드를 통해서요. 지금 실적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다음에 올해, 내년, 내후년 추정 실적이거든요. 이 빨간색이 매출액인데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고만고만하다가 2023년 대비 2024년 지난해 점핑을 했고요. 지난해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내년 대비 내후년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꽁충꽁충 뛰고 있고요. 노란색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좀 올라서고 있거든요. 주가는 미래를 선행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2024년도부터 매출과 이익이 뻥 뜰 거다라는 게 2023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미 2023년도 요걸 반영해서 뛰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다 해서 한 번 더 뛰었는데 너무 좀 많이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참조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조 정도가 되는데 이 한미반도체 지금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요. 올해가 순이익 기준으로 한 3,200억 정도 뜨거든요. 내년이 한 4,500억, 내후년이 5,300억이니까 얼추 뭐 이제 한 순이익 기준 한 5천억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앞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5천억 대비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20배, 세게 주는 데가 25배를 주거든요. 그럼 시가총액으로 약 10조에서 한 12조 원대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8조입니다. 하니까 그럼 저 위에 2024년도 이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 20, 30조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건 맞는데 너무 주가가 앞서가다 보니까 지금 땡겨 내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떤 과정이냐 하면 어쨌든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거고 이 실적이 내후년이 피크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가격에서 크게 빠질 주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 20배, 25배 정도 수준. 그러니까 내후년 추정 실적이죠. 2027년도 예상 순이익인 5천억 대비 한 20배, 25배인 한 10조에서 12조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는 조금 밸류 부담을 느껴서 그래서 항상 보면 10만 원 위로 올라가면 지나보면 좀 내려오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패턴을 좀 이해를 하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오지 않나요? 만약에 빠진다면 이거는 잡아야 되는 거고 네. 10만 원 넘어가면 좀 치료주는 게 맞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짚어주신 내용 그리고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말씀하셨던 기술적 반등을 조금 활용해 보자. 그리고 무너지면 안 되는 75,000원 선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네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 추석에 샀어요. 23만 원에 20%. 23만 원이요. 네네. 매수하신 지 조금 되셨나 봐요? 네, 좀 됐어요. 알겠습니다. 20%면 어떤 게 가장 조금 궁금하세요? 아니, 그게 원래 비쌌던 건데요. 네. 전 떨어지길래 샀더니 그렇게 그냥 아주 한 번 떨어지더니 그렇게 안 올라가네요. 아유, 그러게요. 조금 손실이 크신 상태니까 저희가 또 자세하게 한번 전략을 짜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목소리가 조금 어두우셔가지고 뭔가 좀 물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 들었는데 지금 많이 물렸습니다. 최근에 다행히도 좀 올라왔는데 네. 아직도 많이 지금 마이너스 나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좀 얼마까지 좀 버티면 좋을까요? 네, 이게 시청자분께서 좀 많이 다소 속상하신 종목일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SK이노베이션을 보시게 되면 뭐 이런 LNG라든지 아니면 전력, 뭐 이런 ESS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악재는 좀 다지고 있다고 보는 게 긍정적인 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ESS 쪽,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쪽,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호실적을 발표한 이유가 호실적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이 ESS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실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ESS 부분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전력 부족 수요에 따라서 그 ESS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정책, 비중 확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앞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는 일단 목표가를 한번 1차적으로 잡는다면 이게 정고점 이탈하는 게 14만 원대 한번 이 저항에가 부딪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2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사실 그 한참 더 위에요. 그래서 주봉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냥 길게 보시고 어차피 정부에 대한 모멘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고 지금 솔직히 매도해도 의미도 없는 저는 그런 구간이라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한 20만 원대까지 그냥 길게 보시고 묻어두신다 생각하시고 갖고 가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참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좀 마음고생 심하신데 어쨌든 최근에 주가는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또 최근에 또 한 달 정도는 옆으로 또 쉬고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연말 기준 증권사 목표 주가는 한 12만 8천 원 정도가 이제 목표 주가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자리도 자리거니와 그냥 길게 묻어두고 한 20만 원대까지는 그냥 조금 길게 홀딩해 보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전윤숙님의 종목이고요. PSK홀딩스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36,700원인데요. 오늘 진짜 반도체 소분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패키징이에요. 네. 자, PSK 홀딩스 이거 지금 이번 주 반도체 쪽 분위기 좋았는데 얘는 그냥 어제 하루 오르고 만 것 같아서 좀 힘이 좀 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이 PSK는 전공정 장비 업체고 PSK 홀딩스는 지주사 겸 그리고 패키징, 후공정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신 이제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상당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운드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나중에 오사트 기업이라고 하는 우리 이런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성과도 다시 한 번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참고를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대주주에 대한 지분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박경수의 20인이 현재 지분이 약 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현재 증시 활성화 정책상 배당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PSK 홀딩스는 저는 현재 구간이 좀 저가라고 보고 지금 이제 단기간에 뭐 어제 오늘 주가가 오르렀던 반도체주들은 우리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또는 이제 전공정 장비 또는 소재
업체들이 좋은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 시장이 확대가 되면 뒤에 후공장까지도 함께 파도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 이제 4만 원대까지는 좀 더 단기적 반등을 좀 노려보자. 현재는 좀 더 강하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우리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는 거의 한 5만 원 가까이 제시를 하는 종목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 가격에서 잘 빠지지 않아요. 다만 이제 5만 원 정도만 목표가를 제시하니까 이게 꼭 4만 5천 원만 가면 거기서 또 쉬더라고 네. 하니까 어쨌든 뭐 4만 원 갈 때까지는 좀 버텨보자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좋습니다. 현재 구간이 저가다라는 말씀이 맞았네요. 4만 원까지 반등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드리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짜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올 여름 시원하게 강타할 종목입니다. 이상로 파트너는 기아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YC를 가져오셨네요. 네, 자 기아 대 YC입니다. 왠지 기아는 관세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잠시 듣도록 하겠고요. 자, YC는 오늘 선정한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네, YC 같은 경우는 HBM용 웨이퍼 테스터 제작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 부분에서 2개 기업밖에 못합니다.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그다음에 한국의 YC. 그러니까 기술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포토레지스트용 린스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에요. 무엇보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분 11.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대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 호재 소식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FST, 그다음에 SNS텍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에 반면에 YC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이런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길게 본다면 아직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삼성전자 호재 가능성이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YC를 관심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YC 얘기 들어봤고요. 자 기아 얘기 들어봐야죠. 이 지금 뭐 관세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기아를 준비했다. 뭔가 지금 관세 협상 결과를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뭐 우리가 딱 통계로 봤을 때는 15% 관세가 매겨졌을 때는 한 5조 정도 손실, 그리고 20% 되면 거기 이제 더블 한 10조 정도 현대차 그룹이 손실이 좀 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품목별 관세로 이제 따로 처리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는데 뭐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10%, 15% 정도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이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가 저는 상당히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아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부터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베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최악에 대한 결과는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공포에는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기반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기아에 대한 배당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아가 과거 보면 2023년도에는 5,600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6,500원에 대한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대가 10만 5천 원 밴드니까 우리가 배당으로 따진다면 현재 5.8%에서 6% 가까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배당 수익률이 5.5에서 8%, 5.5에서 6% 정도 나오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만큼 고배당 관련주들은 이미 저가 매수 상당 부분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조건도 저는 기아에 대한 매수로 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을 보더라도 주가에 대한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거면 기아를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증권사에서도 연말 기준 목표가 기본 한 13만 원 정도는 다 제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이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 기아와 YC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 안정적 운용을 하고 싶다면 기아를 봐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힌트 계좌 관련해서 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항상 보여주셨었잖아요. 관련해서 뭐 또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뭐 지금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도 이 1억을 그 2억 4천만 원 만드는 걸 영상을 제가 인증하면서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드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뭐 생각보다 상당히 단시간에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운이 크게 또 작용을 했던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한 종목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사고 팔고 하면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운영하면서 또 연말에 지금보다 또 더 높은 계좌 수익률을 좀 노리기 위해서 이번 8월 달 포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함께 들어보실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함께 한번 같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사고팔고는 또 혼자 하시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의 계좌를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유도 파트너께서도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 어떤 자세한 내용 조금 주실까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잡아드렸던 하나오션 멋지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10만 원을 돌파해줬는데요. 아마 요즘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운 좀 체감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장에서 다음에 이 하나오션 다음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 유망 종목까지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9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 바로 시작되고요. 하나오션 외에도 또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장님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또 궁금해하실 만한 네. 주제를 주셨어요. 자, 이번 주는 뭐 빅 이벤트 주간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 두 분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들 먼저 들으시고 저는 잠시 후에 10시부터 1시간 정도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일단 세제 개편안은 이제 노출이 된 것 같고 이제 관세 관련 얘기 좀 드리면서 일단 주중 전략을 좀 세워드릴 테니까 두 분 무료 방송 듣고 또 저희 방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밤 10시입니다. 상호관세 이제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주 후반에 세워야 하는 대응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 양태원 파트너의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